봐봐. 우리가 1학년 딱 그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파트에 뭘 배우냐면 (2차) 함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리고 2차 부등식을 배우거든. 그리고 나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의 관계라는 걸 배워. 1학년 때 그걸 배우고 넘어온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지수로그를 배우잖아. 그지? 그럼 지수로그를 배우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배우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을 배워요. 이제 여기에 뭐가 써질지는 당연하지, 뻔하지, 그지? 여기에 뭐가 써지는 거지? 지수 부등식하고 로그 부등식이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결국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녀석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 맞지?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우잖아.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y는 뭐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이런 녀석이 있으면 결국 내가 이 녀석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얘가 x축인 거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녀석을 y는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여기 y자리에 지금 누굴 집어넣은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y자리에 0 집어넣은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은 이 녀석이 0이 되는 건데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이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맞니? 그래서 봤더니 뭐야? 2차 방정식을 그러면 내가 다시 2차 함수로 해석하려고 봤더니 2차 함수가 되려면 y는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제 방정식의 입장에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서로 같으니까 내가 여기를 y는이라고 붙이고 여기다가 내가 y는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결국 요 y는 0. y는 0.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x축이라고 부르죠. 얘를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고요. 요 녀석을 우리가 이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 x축하고 이 곡선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x축하고 이 곡선이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만나는 점을 봤더니 요점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 2차 함수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2차 함수라는 녀석이 x축하고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 거였어. 이게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였던 거지. 맞니?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여기다가 는영을 붙이면 2차 방정식이 되지만 이렇게 붙이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내가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도 내가 함수로 해석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내가 얘를 함수로 해석해보면 여기다가 는 y를 붙이면 얘가 x축인 거고 얘가 2차 함수인 건데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대.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결국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는이 있으니까 같은 것까지는 인정.
서로 같은 것까지 인정. 그러니까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요걸 얘기하는 거지. 어라? 근데 요점하고 요점이 결국 뭐였어?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아, 그러면 2차 부등식을 구하려면 일단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바깥쪽인지 그 녀석의 안쪽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겠네? 아,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놓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를 답으로 쓸 건지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를 답으로 쓸 건지 결정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 2차 부등식의 근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요 녀석은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되는 거고 이 녀석 입장에서는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되었었던 거죠. 이렇게. 아니? 그래서 결국 얘네가 다 같은 말이었거든. 우리가 1학년 때 얘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함수,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을 배우면서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복습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함수를 하나 더 배웠지. 뭐 배웠지? 삼각함수를 하나 더 배웠지. 그럼 삼각함수를 하나 더 배웠어. 그럼 우리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져? 잘 봐. 지금 우리는 삼각함수를 배웠어. 맞니? 당연히 다음에 뭐 배우겠지? 삼각부등식을 배우겠지? 그 다음에 다시 뭘 배우겠지? 이거 삼각방정식을 배우고 삼각부등식을 배우겠지? 푸는 방법은 얘네 둘하고 똑같아. 뭐라고? 얘를 푸는 방법은 얘를 풀었던 거랑 똑같아. 100% 일치해. 99% 아니야. 100% 일치해. 100%. 푸는 논리적 방법은 100% 일치해.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함수의 모양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야 되는 게 맞아. 왜? 중간고사에서 너희가 다 시험을 봤잖아. 그잖아?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너무 안 보이잖아. 잘 보이지? 자, 내가 지금 이 녀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거잖아. 지금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삼각함수의 최대값, 삼각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결국 함수의 최대 최소네? 뭐라고?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 거네?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지금 서로 어떻게 되어 있지? 서로 섞여 있지. 절대 규칙인 거야. 뭐라고? 절대 규칙인 거야. 삼각함수에서 그리고 삼각방정식에서 삼각부등식에서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에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만약에 요 녀석들이 섞여서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통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코사인하고 사인이 되어 있는데 사인하고 코사인 뒤에
그냥 x라는 녀석이 붙어 있지 않고 다른 녀석이 함께 붙어 있지. x가 아니라 파이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녀석이 붙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이 녀석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우리가? 각변환 배웠지. 그래서 각변환을 통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3은 그대로 있으니까 3 써주시고 코사인 파이 더하기 x는 파이가 2분의 파이 곱하기 2잖아. 짝수네? 그러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x가 따라 붙겠죠. 얘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따라서 너 마이너스. 됐죠? 더하기. 이 녀석은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x라고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홀수야 짝수야 홀수야? 홀수야. 그러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는 거고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x는 그대로 따라오면 돼. 얘가 음수가 곱해지든 양수가 곱해지든 상관없지. 제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중요하니까. 얘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원래 동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뒤로, 이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칸? 그리고 더하기 x니까 예각만큼 더하면 4, 4분면. 예각만큼 더하는 거니까. 맞아요? 4, 4분면. 4,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 양수. 음수. 그러면 너 마이너스. 선생님, 저번에 마이너스 빼놓고 하면 안 돼요? 뭐? 마이너스를 빼고 2분의 파이 더하기 x랑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묶으려면 마이너스를 아예 묶어내고 아예 묶으면 몰라도 어떻게 개막하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건 가능해. 저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녀석이 있고 아예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얘가 지금 뭐야? x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꾸는 건 가능하지. 그 다음에 사인이 무슨 함수야? 사인 무슨 함수야? 사인은 기함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쪽으로 빼도 좋지. 그냥 얘를 통으로 세타라고 치환을 한다면 그렇게 봐도 되겠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빼면 얘가 사인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각변환을 해보셔도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그러면 사인은 뭘로 바뀌는 거고? 코사인이고 얘가 x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따라 붙으니까 얘랑 똑같하게 시겠지. 근데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만 뚝 빼는 건 안 된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결국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4 코사인 x 플러스 1 요 녀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인 거죠. 얘는 너무 쉬워서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최대값 얼마? 최소값. 더하면 얼마?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니? 자, 넘겨보도록 하죠. 토프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자. 자, 2차 식인 상가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네요. 최대 최소 문제니까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지? 당연히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항상 최대 최소 문제는 총 몇 가지 유형이 있지?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가 뭐지? 최대 최소
그러니까 지영이는 공부가 어떤 게 문제냐면 이런 거에 답변을 못하는 게 너의 공부 방법의 문제인 거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다고 내가. 말 그대로 그냥 함수의 최대치수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유형. 그리고 산술기하, 그리고 쿠시-슈바르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하면 맞아. 들은 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떠올라서는 안 돼. 너가 어떻게 산술기하고 쿠시-슈바르츠하고 최대치수를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이게 너의 그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너의 공부 방법이 내가 왜 이거를 대답을 못할까? 선생님이 10번을 넘게 얘기해 줬던 건데 이걸 잘 생각해 봐.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형의 그 문제점은 큰 틀을 봐야 되는데 항상 문제 하나하나만 봐. 문제 하나하나만 봐서 그 문제 하나하나에서도 문제를 볼 때 이게 문제의 큰 그 맥락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서 나한테 주는 힌트가 뭐니까 이 힌트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계산이 되는 거구나. 이 틀만 잡으면 되는 건데 지영이는 항상 이 여기에 있는 풀이 과정을 외우려고 하잖아. 풀이 과정을 외우려고 하잖아. 근데 그 풀이 과정은 그냥 너희가 연산할 수 있는 내용인 거야. 연산만 많이 연습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항상 너는 머릿속에 여기서부터 A부터 Z까지 A to Z를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냥 큰 뼈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 나머지는 그냥 계산인 거니까. 그잖아? 근데 그거를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뼈대를 잡는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그거 바깥쪽에 숲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는 숲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최대치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산술기하, 쿠시-슈바르츠. 근데 그 큰 뼈대 세 개 중에 하나는 버릴 수 있어. 뭘 버릴 수 있지? 그래, 쿠시는 버릴 수 있어. 왜? 걔는 1학년 때밖에 안 나오니까. 맞지? 그러면 최대치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건지 산술기하를 써서 해결할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를 못 그려. 젠장.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산술기하인 거 확인하셔야 되지. 그럼 산술기하인 거 확인하려면 산술기하는 딱 읽으면 느낌이 와. 이거 양수인데? 나한테 최대치수를 물어보는데 얘네가 양수 조건이네? 그러면서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 그러면 산술기하야. 맞지? 근데 양수 조건을 줬는데 나한테 합에 대한 정보도 곱에 대한 정보도 안 줬어? 근데 만약에 역수 조건을 줬다면 역수는 곱하면 어떤 특정한 녀석으로 딱 수렴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 조건의 역수 형태거나 양수 조건의 플러스 합이나 곱에 대한 정보를 주면 산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대치수 문제니까 함수의 최대치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다가 만약에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녀석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모르는 녀석이 있다면 머릿속에 혹시 이 녀석이 산술기하는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시긴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그거는 큰 뼈대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이 녀석은 지금 그냥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는 함수의 최대치수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 사인하고 코사인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녀석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 근데 사인 x를 코사인 x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니? 모르지. 사인 x를 코사인으로 바뀌는 걸 그냥 저 제곱이 없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건 너희가 배우지 않았어. 근데 사인 제곱이라는 녀석을 코사인 제곱이 포함된 녀석으로 바꾸는 방법은 배운 적이 있다? 맞지? 어디서 배웠지? 단위원이 있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여기에 한 점 내가 P를 잡고 요 녀석을 내가 잡을 때 x, y라고 부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1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내가 P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근데 이 녀석의 이름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었던 녀석이니까 대입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얘를 이용하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고, 그죠?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기 있는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꿔서 여기 있는 모든 걸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사인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정리. 이렇게 되니까 4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 맞니?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거야. 맞죠? 최대 최소 문제니까 내가 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알고 있니? 그릴 수 있어? 못 그리지. 못 그려. 근데 일단 산술기하도 쓸 수 없어. 왜? 사인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항상 양수가 아니거든. 맞잖아. 근데 너희가 지수함수 배웠던 걸 잘 떠올려봐. 너희가 이런 녀석을 배운 적이 있어. 이런 녀석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했지? 이런 녀석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했어? t로 취한. 왜 t로 취한이지? 그럼 잘 봐. 얘하고 쟤랑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지? 여기 있는 2x 대신에 저기는 그냥 sin x가 들어간 밖에 없어. 맞니?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야. 2x 대신에 그냥 sin x를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 근데 여기 있는 2x는 t로 치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긴 sin x는 t로 치환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왜? 아직 처음이니까. 맞지? 푸는 방법은 똑같아. 근데 잘 들어.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 이 녀석의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t라고 치환해. 그래서 이 녀석을 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니? 뭐 해야 되지? 그래, 범위를 재설정하셔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치환하면 범위를 재설정하셔야 된다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난 뭐 할 거야? sin x를 t라고 치환할 건데,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이 t라는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왜? sin x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맞니? y는 4t의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 녀석의 그냥 최대 최소가 아니라 범위가 어떻게 되는?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거란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얘를 만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식을 내가 다시 적으니까 4에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아이고, 미쳤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니? 나는 얘를 이렇게 최대 최소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지?
최대체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체수로 넘어온 거야. 맞지? 이 범위에서 이 녀석의 최대체수.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꼭지점의 좌표가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나는 이 그래프 전체에서 최대체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t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이까지만 보고 싶은 거야. 즉 어디까지? 둘 다 는음이 있으니까 이만큼에서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됐네. 최소값 얼마? 최대값은 1일 때.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1일 때인 거니까 여기다 내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얼마입니까? 7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7.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더하면 5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인 거죠. 아니? 학교 시험에 나올 겁니다. 광희고등학교. 광희고등학교 나올 거야. 최대체수 문제.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겠지. 그지?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겠지. 나올 겁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10점짜리야. 잘 생각하셔야 돼. 10점짜리야. 쉬운 쪽에 나오지 않을까요? 3번. 어렵게 나왔어. 너희 학교 문제는 다 쉽거든. 너희 학교 문제는 다 쉽거든. 시간이 논술형이 5문제여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 풀만한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 너희 학교 문제는 항상 언제나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서술형이 많아서. 그죠? 자, 다 똑같은 문제고요. 얘도 한번 풀어줄까요? 자, 봅시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려나 모르겠네. 봐봐. 나 지금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요 녀석의 최대체수를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봤더니 얘는 지금 사인이야. 얘는 코사인이야.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을 일단 내가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일단 9에다가 사인,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그대로 사인으로 나올 거고 x가 따라 붙을 건데 제곱이니까 부호 확인하지 않아도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도 어차피 전체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 y라는 녀석이 문제인 거지 여기는 x인데 얘는 y인 거니까. 그래서 난 뭘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그럼 y는 2파이 마이너스 x가 되는 걸 거니까 요 녀석이 9의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정리합시다. 얘 지금 어차피 계산하면 코사인으로 나올 거니까 요것도 한 번에 바꿔버리자.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지? 9,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9에다가 요거 지금 어떻게 돼? 코사인 x로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몇 사분면? 4사분면에서 코사인 플러스 끝.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9 코사인 x 플러스 9. 결국 이 녀석이 뭘 물어보는 중인 거지? 이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코사인 x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하고 이 t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다시 하면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9가 되는 걸 거고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체수를 물어보는 중인 거니까 마이너스 9로 묶어내면 t의 제곱 플러스 t가 될 거고 플러스 9는 그대로 놔주시고 얼마가 필요해? 절반의 제곱 4분의 1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얘를 만나니까 플러스 4분의 9가 되는 걸 거고요.
마이너스 9가 있고 t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분의 36, 45 이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얘가 지금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축의 방정식은 얘가 0이 되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때 y 값은 4분의 45가 되는 거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t는 1 그럼 내가 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최대값은 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니? 응. 왜 안 어렵지? 응.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네. 근데 왜 목소리 자신감이 없지? 아니지? 그냥 조용히 말하고 있는 중인 거지? 네. 자, 이렇게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야. 지영이도 마찬가지. 알겠지? 자, 다음 유리식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자, 유리식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자, 봐요. 내가 지금 이 녀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영이한테 만약에 저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니? 못 그리잖아. 그럼 지영이한테 다시 질문. 이 녀석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니?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아니 정확하게 다 얘기해.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저거 그리려면 그래 정문선이 2 얘는 얘 때문에 y는 2 얘 때문에 x는 2 그 다음에 그거 판단은 어떻게 해? 양수인지 음수인지 갖다 판단하는 게 맞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제가 양수야 음수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1, 3, 4분면이지. 1, 3. 1, 3인데 그 1, 3이 요거 하얀색 좌표축을 기준으로 1, 3이야? 전문선을 기준으로 1, 3이야? 전문선을 기준으로 1, 3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다도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예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예의. 그치? Y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 표시해 주는 게 예의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Y절편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Y절편은 어떻게 확인하지?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인 거니까 Y절편이 양수야.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럼 지금 봐봐. 소희도 그렇고, 너도 지영이도 그렇고, 저렇게 주어지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저기 있는 저 녀석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이유는 X자리에 sin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맞지? X자리에 sin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가 얘네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거든? 그럼 내가 그냥 이 sin X를 이렇게 T라고 확 치환해버리면 sin X 내가 이렇게 T라고 탁 치환해버리면 T라는 녀석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이 녀석의 Y는 T-2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요 X가 저 T로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그냥 T축이 되는 거고 얘가 Y축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T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래 원래는 그래프가 이래야 되는데 T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밖에 못 가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만큼만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그래프를 가져와야 되니까 나는 여기부터 이만큼만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니?
그런 다음에 이 녀석에 뭘 물어봤어? 최대값하고 최소값. 그럼 언제가 최대야? 최소는? 그래.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대래. 그럼 최대값은 얼마?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니?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건가? 최소값은 언제야? 1일 때지, 1일 때.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최소값은 얼마? 1. 그 두 개를 어떻게 하겠대? 3분의 8.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함수를 배우고 굉장히 많은 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이야, 계속. 너희가 앞으로 몇 개의 함수를 더 배우든 어떤 함수를 더 배워서 이제 뭐 초월 함수를 배우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 안에 들어있어. 그걸로 이제부터는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의 싸움이야. 근데 계속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는데 그 녀석은 냅두고 자꾸 새로 집어넣은 지식 내로 이걸 풀려고 하잖아? 그럼 안 풀리는 거야, 이젠. 오케이? 새로 들어온 건 그냥 새로운 함수가 들어오는 거야. 푸는 방법은 이미 예전에 다 배웠어.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죠? 자. 할 수 있지. 자. 이 녀석에 뭘 물어봤지? 최대 최소를 물어봤죠. x값이 0부터 4분의 파이에서 이 녀석의 지금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인하고 코사인 섞여 있어요. 근데 제곱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맞지? 근데 통일은 시켜야 되잖아. 잘 생각해봐. 사인하고 코사인이 서로 뒤섞여 있을 때는 뭔가 하나는 제곱이어서 그 녀석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을 이용해서 우리가 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봤더니 제곱이 없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 없네.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섞여 있네. 그래. 코사인 x로 나눠버리면 코사인은 사라지고 사인은 탄젠트로 바뀌면서 탄젠트로 다 통일이 돼. 맞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가는 거야. 다른 내용을 담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녀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분명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곱이 없으니까 통일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 거지? 코사인이나 사인 중에 하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근데 없애버린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은 나눠보면 되는 거야. 맞지? 나눠봤더니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요 녀석을 봤더니 코사인 0도가 1인 거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인 거니까 코사인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서 코사인으로 나눠볼 수 있었던 거야. 사인으로 양변을 나눠볼 수는 없어. 왜? 사인 0은 0이어서 나눌 수가 없거든요. 맞지? 그래서 코사인으로 내가 양변을 나눠볼 건데 y는 3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고 1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탄젠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y는 3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탄젠트 x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거고 코사인부터 사인을 내가 탄젠트라 불렀으니까 이 녀석은 사실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녀석을 내가 다른 녀석을 치환하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인 거겠지. 그래서 내가 탄젠트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이 녀석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니까 나는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풀면 되지. 3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t. 자, 여기서 문제야. 또 이렇게 주어지면 유리함수를 잘 못 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죠?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녀석 사실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t 플러스 1인 거니까 내가 이제 이 녀석이 내가 이 녀석이 위에 포함되도록 만들어 줄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얘를 그냥 나눠봐도 돼. 뭐라고? 얘로 나눠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보자고.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요거 앞에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쓰고 가로 안에 그냥 분모를 한번 써줄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분자는 이렇게 하면 t고 이렇게 하면 마3이잖아. 그럼 분자가 바뀌었네? 그러면 이 녀석이 얘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지? 플러스 4가 필요한 거지. 맞잖아. 그래서 t 마3이니까 플러스 4라니까 다시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다시 깔끔하게 좀 적어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t 플러스 3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렇게 써도 돼. 아니? 쓰니까 얼마? 응?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이렇게 바꾸는데 얘를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돼서 얘를 쉽게 바꾸는 법을 써줄게. 원래는 이렇게 바꾸셔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더하기 t 플러스 3이야. 분모가 0이 되니까 얼마니?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야. 얘를 얘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잖아. 사실. 그잖아.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 마이너스 1 나머지가 되는 건데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가 1차식인 거니까 인수 정리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4.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 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바꿀 생각이야. t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0 마음에 들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t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1도 우리가 유리함수를 자주 표현할 때 이 뒤쪽에 쓰니까 이렇게 써볼 생각이야. 결국 우리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그래프 그리자. 전문선 얼마? y는 마이너스 1 t는 3 얘가 t축인 거니까 음수 양수? 음수. 그럼 몇 사분면? 노란색 점근선 기준 2, 4분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걸 거고 0 집어넣으면 얼마? 3분의 4 빼기 1 하면 양수. 맞니?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는 0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1까지만 얘가 지금 얼마였니? 얘가 3, 어디 갔어? 얘가 3이었던 녀석인 건가? 맞아? 그럼 0부터 1까지니까 어디만 보겠다는 얘기야? 골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은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최대값은 언제야? 최대값은 1일 때야. 그래서 여기다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얼마야? 1이야. 최대값은 1인 거야? 최소값은 0, 0 집어넣으면 되지 얼마야? 3분의 1이야. 아, 3분의 1이야.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3분의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할 때 그런 거죠. 그죠? 이 문제를 할 때 너희가 처음에 이 문제가 턱 막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었던 거야? 그래, 얘네가 섞여 있는데 하나로 통일을 못 시키는 데에서 있었던 거야. 맞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얘가 왜 터프지? 뒤쪽에 푸는 내용은 다 똑같잖아. 터프인 이유는
얘가 탄젠트로 바뀌는 과정이 어려웠던 거야. 그지? 탄젠트로 바뀌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나머지는 계산이야. 나머지는 다 계산이야.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집어넣고 싶다면 그거였던 거겠지. 조금 전에 부분분수 만드는 과정. 그죠? 자, 1차식의 방정식의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갔네? 함수 끝났지? 이제 방정식이지.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지? 방정식과 함수는 똑같다 그랬지? 다 배운 거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 배운 거야. 대신에 문제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의 차이가 나긴 하겠지. 그지?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 뭐야, 방정식이라 그러더니 나한테 sin x의 그래프를 줬으면 삼각 함수인 거야. 맞지?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하고 y는 2루트 2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아, sin x하고 얘를 만족하는, 즉 이 녀석의 그래프하고 2루트 2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점에, 즉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르겠다, 이런 의미인가? 아니?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얘가 지금 사인 그래프인 거고, 얘가 y는 2루트 2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뭐라 부를 거고, 알파라 부를 거고,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부를 건데, 나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 저 알파하고 베타를 다 직접 알파가 얼마, 베타가 얼마인지 알아야만 구할 수 있는 건가?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2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2루트 2면 얘가 4분의 파이인 거고요. 이 녀석이 지금 사인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파이가 되는 점에서 요 전체 모양하고 요 전체 모양은 뒤집으면 서로 같은 모양이 되니까 서로 합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보면 얘하고 얘가 합동이고요. 이렇게 잘라보면 얘하고 얘가 합동이어서 결국 얘 모양은 다 합동이에요, 선생님. 근데 여기가 서로 같은 거니까 결국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서로 합동이어서 요만큼이 4분의 파이면 요만큼이 4분의 파이인 거니까 여기가 파이니까 베타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여서 여기가 4분의 3파이예요, 선생님.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면 파이예요. 이렇게 구하면 나중에 이 문제 못 풀어. 그지? 문제 못 풀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이 녀석이 만약에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3분의 루트 2로 나와서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 때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y가 3분의 루트 2. 사인이 언제가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요 녀석이 알파고 요 녀석이 알파. 뭐 하물며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상관이 없어.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라면 사인이라는 녀석은 이 녀석이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거든? 그럼 2차 함수 때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서로 좌우 대칭인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항상 축의 방정식의 2배였던 거잖아. 왜? 얘하고 얘의 중점이 얘잖아. 중점이 축방이잖아. 중점 어떻게 구하지?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잖아. 그럼 나누기 2를 안 해버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 녀석이 2배인 거잖아. 축방이 2배.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 녀석이 2배잖아. 근데 얘가 얼마야? 얼마? 얘가 2분의 파이잖아. 얘가 2분의 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2분의 파이의 2배야. 그럼 얼마겠어? 그래,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대표 문제를 탁 읽는데 선생님 2루트 2루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3파이니까 맞았어. 그리고 답지를 탁 봤더니 답이 맞았어. 역시 난 똑똑해. 이 문제를 이해했어. 그리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셨고요. 3분의 루트로 나와도 똑같이 파인. 당연하지.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녀석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녀석이기만 하면 항상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항상 이 녀석이 2배인 거야. 맞잖아. 단 이 녀석의 주기는 잘 확인하셔야 되겠지. 주기는. 그치? 주기까지 끊으면 더 어려운 거죠. 어렵지도 않지 뭐. 주기가 나왔어도 그 주기만 잘 찾아오면 되는데 뭐.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얘는 결국 뭐야? 이 코사인 x가 1인 거고 결국 코사인 x가 뭐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가 2파이인 거야. 여기가 얼마야? 얘가 파이인 거야. 2분의 1은 어디야? 이건 거야. 그럼 코사인 함수는 뭘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야?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야. 근데 나한테 뭘 물어봤어? 얘하고 얘를 물어봤어. 그럼 난 얘하고 얘 값이 뭔지 관심이 없어. 그냥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 녀석이 2배야. 2파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끝까지 문제는 다 풀어줘야 되는 시간이 3학년 애들 수업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 방정식까지 해주면 부등식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소희야? 방정식을 하나 더 하시고 부등식을 하시면 부등식이 더 어려워요. 아, 치환이 나왔네? 이건 나중에 너희가 푼 다음에 나중에 질문 한번 해주지 뭐. 2차식의 삼각방정식. 얘도 마찬가지. 야, 우리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야, 잘 생각해봐. 함수의 최대 최소는 정말로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고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한 거지. 맞지? 방정식은 그냥 제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 최대값, 그러니까 함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함수는 저렇게 주어진 녀석의 말 그대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 뭐가 달라? 최대값 대신에 0 되는 값 구하는 건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문제를 풀어보면 당연히 사인 제곱이 있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